철진한 색깔론으로 국정의 그 무능 그리고 실정을 덮으려는 그 이념 전쟁, 덮으려고 이념 전쟁을 저는 선포했다고 봐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점을 둘 것은 이런 철진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 안정과 민생 안정을 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고 군의 뿌리는 광복군과 독립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을 육군 사관학교에 흉상을 설치하는 것이 뭐가 문제되는 것인지 그것을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오히려 독립운동을 지우고 북한과 싸우자는 과거에 그 이승만 정권 때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적이 있거든요. 누라이트 사관갑 맥이 나와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지금 위험스러운 그런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그 이념 전쟁보다는 좀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김행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과거에 그 누라이트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그리고 또 반일 종족주의 이제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 날을 그 건국일로 보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의 기간들이 전부 다 합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그 주장이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을 갖고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를. 그런 거에 동의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적으로 이렇게 그 이념 논쟁을 벌이는 그것도 대통령이 먼저 주도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국론 분열을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벌써 이렇게 각계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지점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린 거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해방 전에는 일본이 주적이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 한국 다 같은 연합군으로 같은 편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항일 투사들이 만주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주해서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분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분이 1943년도에 돌아가시잖아요. 해방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항일 독립투쟁을 위해서 소련 공산당에도 부득이하게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유시 참변 말씀하시는데 학계의 주류적인 주장은요. 이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이 연계된 것에 대한 물증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주류적 입장이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류적인 입장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현재 주류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국훈장을 수여하시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에 남로당 활동을 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또 하나는 지금 태영호 의원 북한에서 기순하셨잖아요. 이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줘갖고 국회의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의 논거대로 가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현충원에서 파묘할 거냐? 이런 주장까지도 반대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념 전쟁이 지금 현재 불필요하고 30년 전에 이미 종식된 냉전을 다시 복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국민들께서 대단히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정부의 태도 그리고 과거에 얼마 전에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으로 해서 일제 강점이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해서 불법성을 면해주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일본이 계속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최근에 미국에서 동해를 일본 내로 표기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 이런 좀 일본과 관련된 외교에서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 친일 논란과 연계돼서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지금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오히려 오로지 그냥 북한만을 상대로 싸우자라는 이런 냉전적인 그 사고방식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지점까지 가고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반박하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내용 듣고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강복군이다. 이건 인정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920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 거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군의 대장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군인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국방부 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임시정부 법통도 계승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의 전력 때문에 이분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념 논쟁에서 중심에 서야 될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냉전 시대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진영으로 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이제 6.25가 반발하면서 그 냉전 시대가 지속됐었잖아요. 그 냉전 시대도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93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한중 수교를 맺잖아요.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북방 정책도 쓰고 있고, 그래서 냉전이 이미 종식된 것을 왜 이제 와서 굳이 그런 철진한 이념 논쟁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느냐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보십시오. 국방부와 육군 사관학교에서 흉상 철거를 한다는 그런 이제 그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서 이런 관련된 발언하시면서 이념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논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좀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에 대한 태도와 연관돼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간도 특설대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독립군을 때려잡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인정했고, MB 정부 때 그 반민종 특위에서 그 친일 그 인사로 규정까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웹툰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육군 사관학교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지금 주장이시지만 그 자유시 참변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주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우리 역사적인 그 연도별로 그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고 공산주의 전력 이것이 있는데, 지금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독립 투사들을 분명하게 때려잡았다고 확인도 됐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남북 그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우죠. 그죠? 근데 그런 분을 왜 육군사관학교에다 넣는다는 것은 그럼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럼 친일로 가자는 거냐. 자꾸 친일로 이제 가자는 거냐. 그러니까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관련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사실인 부분이고, 그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여당 연천회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회의장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일련의 발언들 어떻게 보셨는지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은 경제와 민생인데 이렇게 이념 논쟁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처음에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그 반국가 세력 하고 얘기를 하고 강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대통령실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국민통합이 발족식에서도 얘기했고 어제 또 민주평통회에서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명백하게 대통령께서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생 검사만 하시다 대통령 되셨는데 검사 시절에는 이렇게 역사와 관련된 이런 철학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구구적인 표현들, 이념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 주변에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주입시키는 그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구국 카르텔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그냥 그 기시감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자꾸 이제 일본 후쿠시마 그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1+1은 100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야당에서 이렇게 후쿠시마 오면서 방류와 관련해서 그 반대하는 것이 왜 이념 논쟁이라고 단정을 지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국민의 85%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85% 그런 의견들의 아니에요. 그 5월달에 했었던 여론조사에 네. 85.4%가 반대라고 나와 있고요. 봄에,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1+1이 100이라는 것은 그럼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왜 국민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이 후쿠시마 핵폐수 오염과 관련해서 자꾸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좀 드리면 IAEA에서는요.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핵폐수가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하는 그 프로세스 있죠. 그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학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핵폐수 방류와 관련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핵폐수의 해양 투기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정치, 환경,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IAEA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30년, 지금 원전을 설계한 설계자는 100년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일본 정부 관계자도 30년보다 훨씬 더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의 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도쿄전력은 이거를 방류를 관리할 능력 자체가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엔의 독성 물질 인권 특별 보고관은 삼중수소는 제거를 할 수 없다라고,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단체의 대표는 오염수는 해양 투기가 아니라 자체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김행 의원께서 주장을 네. 하시잖아요. 과학적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상황이면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왜 국민들을 상대로 자꾸 싸우려고 하고,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지 왜 자꾸 않고요. 괴담이나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가짜뉴스가 이런 맞으니까 그래요. 선동을 하십니까? 21년 4월 13일 날 방류를 결정하죠, 일본이. 네. 그 같은 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조정실의 그 보도자료로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절대로 반대한다. 그건 대한민국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현재 김기현 대표 있죠. 국회에서 이 방류 반대 발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원희룡 제주지사 절대 반대한다 또 발언했고, 그 국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 현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잖아요. 그죠? 네. 이분들부터 해임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해임하시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제가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이라고는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국민의힘 분들, 그리고 지금 정부의 태도가 바뀐 거에 대한 것도 먼저 그부터 징계하시거나 조치를 먼저 좀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 13일 날 그 방류하는 날 있잖아요. 또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도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분명한 반대 입장도 표명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아시잖아요. 이제 런던 협정과 런던 의전서 총회 열리는 거. 거기에서 이 핵폐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 안건에 다루게 된 이유도 문재인 정부에서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월 달 총회에서 이것이 핵폐수가 문제가 있다, 해양 투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이 되면 방류를 중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85% 이상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민들이 생존권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의 먹거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국민들과 함께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저희가 진정서도 지금 우리 야당에서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해주시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도 좀 해주시고, 런던 총회의 준비도 좀 철저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진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뭐냐면 왜 자꾸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냐,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취할 태도는요, 첫 번째로는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산업자들 있잖아요. 우리 어민들의 피해들,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횟집 먹방이나 하고 있고 수돗물 마시고 있고 저기 그러면 수협 제가 하나 이런 여쭤보면서 잠시만요. 이런 거 갖고 아니, 됩니까? 자, 이거 우리 거짓 저 뉴스라 제가 민주당에서 네 말씀드릴게요. 가지의 순서적으로 특별법을 가시죠. 제시했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또 자, 지금 협의도 안 이게 거짓 하세요. 뉴스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거 마무리로. 한 30초 정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부 예산안 지금 그 국회에 제출은 안 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은 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된 예산을 7,300억을 책정했다래요, 정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는데 왜 예산을 책정합니까? 그 그러면 질문에서 이거 너무나 잠깐만요. 핵폐수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 해양 방류 안 했으면 안 써도 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본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사실상 수산물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 들으면서 함께 말씀 못하신 네. 내용 녹여 일단은 나가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하겠습니다. 제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부 여당의 역할은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관련된 국제적인 조치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일본한테 방류 중단을 요청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든 좀 없애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특별 사법을 지금 그 국회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 특별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을 해줘야지 저렇게 그 수협이라든지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의 급식이라든지 기업 급식, 학교 급식, 뭐 군급식 등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불안해 갖고 하고 있는 그 국민들한테 강제로 그 수산물을 먹여서 해결하는 이런 단편적인 좀 말미잘 같은 그런 정책 같은 거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저는 저는요. 생각하고요. 정말 근본적인 그런 대책 마련하는데 지금 그 여당도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 말씀드립니다. 저기 그 IEA 기준치에 맞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제법적으로 말씀하셨죠.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밝혔었습니다. 1993년도에 러시아에서 핵폐수를 해양 투기하죠. 그때 IEA 기준치 미치라고 해서 해양 투기를 했었는데 가장 알겠습니다. 앞장서서 반대한 게 일본이고 그래서 런던 의전서가 만들어졌다는 알겠습니다. 말씀 저희가 제가 분명히 결국, 드립니다. 결국 졌지 않습니까? 뭘 저희가 줘요? 보세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 또 듣기가 제발 어려울 것 괴담 좀 같은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두 분 매주 함께 네. 나와 주시니까요. 또 기회가 있으면 네. 해당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